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측만증이 있는 분들한테 전정기관이라든가 눈이 어떤 그 측만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치료사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외적인 거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 외적이란 거는 측만증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휘었는지,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만 이제 보게 되는데, 가끔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측만증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측만증의 원인 중에서 뭐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떤 습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측만증의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균형 감각의 상실을 얘기를 해요. 균형이란 건 저희가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결국엔 눈이랑 전정기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인데, 이 부분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저희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란 건요, 내 몸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정보를 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척추에다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육에게 힘을 쓰라라고, 그리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그럼 저희 몸은 이제 균형을 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정기관이라든가 눈 쪽에 그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상이라는 거는 막 엄청나게 큰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살짝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계적인 걸로 측정을 하면은 어떤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그런 기계적인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이쪽에 서서, 다리가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겹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겹쳐 놓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균형을 잡게 시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쪽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균형 감각이 약한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손을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쪽은 이제 균형 감각이 좀 약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전정기관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간주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수가 있는 게, 눈을 감고 팔은 앞으로 놓고서는 제자리에서 40에서 50도 정도 눈을 감고서는 걸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대략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한쪽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 돌아간 쪽의 전정기관의 기능은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총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세 번째 게 다리를 들고 균형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는 약 30초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양쪽의 균형 감각이 달라지게 되면은 한쪽은 이렇게 막 흔들린다거나 뭐 균형을 잡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탄덴 포지션이라고 해서 다리 앞으로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좀 약한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측만증이 있는 친구 중에 균형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게 하고 균형을 잡게 시켜보세요. 그랬을 때 양쪽의 편차가 큰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을 앞으로 올리고 눈을 감고 40에서 50도 정도 제자리 걸음을 시켰을 때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전정기관이 한쪽이 반대쪽보다 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다리로 서서 균형 잡기. 지금처럼 이렇게 잘 잡으면은 큰 이상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도요.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테스트이자 운동 방법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앞뒤로 놓고서는 균형을 잡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되게 이제 하기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를 주시면 돼요. 고개를 이제 움직인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태스크를 주게 되면은 조금 더 아이가 흥미를 갖고 이제 균형 잡는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방법 중에 다리를 이렇게 균형 잡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움직임을 부모님들이 유도해 주셔도 돼요. 다리를 들고 고개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머님이 앞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린다거나 그리고 앞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손을 움직여주면은 이 손을 따라가면서 원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균형 잡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 이제 떨어진 밸런스를 잡을 수도 있고 측만증 운동을 하는데 흥미를 좀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균형 잡는 운동을 균형 감각이라든가 전정기관 이상의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하고 운동도 시킬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은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한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이 운동을 지루해할 때 균형 잡는 운동을 하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되게 어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슈로스 운동이든 어떤 필라테스 운동이든 운동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균형 잡는 운동들을 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또 생각이 나면은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